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2년 11월 26일 토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잠시 맑았던 하늘에 저 멀리서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 여전히 긴가민가한 분위기 속 어수선한 시장. 다음 주 연준 의원 파월의 등장을 앞두고 잔뜩 쫄았다. 오늘의 미국 증시는 혼조세 속의 기술주 중심으로 소폭 하락 마감하였다. S&P 500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끝에 0.02% 하락 마감하였고 나스닥 QQQ는 0.66% 하락했지만 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30% 구간까지는 떨어지지 않으며 가까스로 지켜낸 모습이다.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근 2주간 가장 빠르게 상승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1.33% 하락하며 잠시 쉬어갔다. 오늘의 증시 전망 소식은 걱정 근심 덜어내고 기분 좋은 주말을 맞이하자는 의미에서 증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들을 위주로 모아봤다. 먼저 오펜하이머의 수석 전략가인 존 스톨츠퍼스는 한동안 침체 위협이 컸으나 이젠 침체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며 올 초부터 시작된 약세장이 한순간에 강세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내다보며 내년에는 이미 소비재 및 기술주가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디귿.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는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인 오크트리 캐피탈의 회장인 하워드 막스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해주어 눈길을 끌었다. 주가 등락은 제발 좀 무시하고 수시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지 말라며 단기 거시 이벤트와 주가 예측은 애초 불가능한 것으로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최소 5년 이상을 보고 장기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의 실적과 전망을 확인하고 투자 매력이 그대로라면 거시적 환경은 무시하고 계속 투자해야 한다며 1926년 이후 16번이 침체해도 미국의 S&P 지수는 연평균 수익률 10.5%를 유지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월가의 긍정 끝판왕인 펀드 스트렛의 톱니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증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투자를 꺼려하고 있지만 지금의 상승 랠리는 지난 6월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S&P 500은 연말 4,500포인트까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3배수 레버리지 ETF는 다음 주에 있을 파월의 매파적 발언을 우려하며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을 받으며 바이오를 제외한 전 종목 모두 하락 마감하였다. 특히나 중국의 지준율을 0.25% 인하하며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하루 3만 명을 돌파하며 방역이 강화되는 등의 코로나 확산 악재가 더 크게 시장 분위기를 지배하며 홍콩 항생 ETF인 YRN은 5.15%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2배수 레버리지 ETF는 어려운 장세 속에서 클린 에너지와 바이오 종목이 소폭 상승하며 선전하였고 중국 테크주 시웹은 다시 한번 8.46% 큰 폭으로 하락하며 낙폭과다의 모습을 보였다. 당분간 중국 정부의 방역이 강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에 과매도된 분위기로 다시 한번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매수 찬스가 찾아온 분위기이다. 이미 유동성 완화 정책이 시작되었고 방역 또한 경제를 고려한 부분 봉쇄로 전환한 상황에서 악재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과민 반응할 때가 그 반대로 과감하게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고버스 ETF는 성에는 안 차겠지만 오랜만에 골고루 상승 마감하였다. 반도체, 빅테크, 중국 기업 등등이 소폭 조정을 받음에 따라 관련 ETF들을 역으로 추종하는 ETF들이 비교적 크게 상승하였다. 이제 고버스 투자자들은 잭슨홀 미팅의 추억을 기억하며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파월의 매파 발언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음으로 오늘의 주요 혁신 기술 기업 소식이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와 관련하여 미국 당국에서 경쟁 저해 우려로 제소를 준비한다는 소식이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워런 버핏도 약 7.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임 회사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가 확정될 경우 주가는 현재 대비 약 20% 상승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슈메이커 테슬라 소식이다. 테슬라는 오늘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나왔는데 먼저 호재는 북미 시장에서 완전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출시한다는 소식이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안전벨트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결함 문제로 총 8만여 대 차량을 리콜한다는 악재 소식도 더불어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자동화 기업 세일즈포스는 오늘 하루 전체적인 기술주 중심의 하락 조정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상승하며 선방하며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다음으로 불GTN의 15개 개별 종목들의 오늘 하루 성적표이다. 보는 바와 같이 세일즈포스를 제외하고는 전 종목들이 소폭 조정을 받으며 불GTN은 오늘 하루 2.62% 하락 마감하였다. 이제는 12월 14일에 있을 FOMC를 앞두고 공개될 경제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으며 연준 의장 파월이 얼마나 매파적으로 나올지 여부에 따라 불지 내 기술주 종목들의 주가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개인적으로 매우 유력한 템버거 종목으로 기대하고 있는 기업으로 북미 지역에서 폐배터리와 관련하여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회사인 리사이클 홀딩스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배터리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보급되는 전기차가 오히려 폐배터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더 부추길 수도 있으며 폐배터리를 잘 처리하는 것은 수익성 측면은 물론 환경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등 2차 전지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광물 가격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재활용을 통한 원료 확보는 필수적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폐배터리 재활유 시장은 전기차 시장 성장에 몇 년을 후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대략적으로 2025년부터 재활용 시장의 성장이 가시화될 것이며 그 뒤로는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바 기업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지금과 같이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 주가가 조정받는 지금이야말로 천천히 수량을 모아가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기에 순수 폐배터리 리사이클 회사인 리사이클 홀딩스를 오늘의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매우 강력하게 추천한다. 요즘과 같은 분위기에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경기 침체가 오고 기업 실적이 꺾이게 됨에 따라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여기저기서 경고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데 이 같은 소음을 무시하고 투자하기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문제이다. 하지만 코로나 때를 생각해보자. 전 세계 공장이 멈춰선 가운데 그때 기업들이 갑자기 돈을 잘 벌어서 그렇게 주가가 폭등했던 게 아니다. 연준이 언제부터 정책을 전환하여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금리를 예상보다 낮게 올리고 인상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는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막상 침체가 찾아올 것 같으면 정부부터 발벗고 나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다. 전 세계 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복잡계인 주식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 해석하기 나름이며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자. 조급하면 지는 거다. 미래 걱정 그만하고 지금 눈앞의 행복을 놓치지 말자. 저의 주린이 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